소개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은진 교수님, 빨리 발가락 닦기 바랍니다. 이렇게 과분한 상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이게 제가 감사를 드릴 일인데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제가 다 기억을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선 이제 생각나는 게 이 추천해주신 이희승 교수님부터 이게 장석복 교수님, 이필호 교수님께 이게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그 선정됐다는 소식을 듣고선 이제 홈페이지를 가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 전에 상 받으셨던 분 이름을 쭉 보니까 이렇게 내가 이 상을 받아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영광스러운 상이고요. 저 과분한 상이라서 이게 뭐 제가 뭐 잘해서 상을 주셨다기보다는 이렇게 더 잘하라고 격려해 주시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조은진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강연 타이틀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20년 넘게 연구했던 게 사실은 이 천연물 합성하고 촉매 반응 개발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 둘 사이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그래서 평소에 제가 이게 발표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아마 옛날 얘기 그리고 뭐 이렇게 제 커리어의 변곡점 같은 게 어떤 계기로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들에 관해서 뭐 가볍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볍게 이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이 인생의 중요한 이렇게 좀 기억할 만한 순간이 되면 꼭 생각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자리에 이제 있게 해주신 저의 선생님, 저는 운이 좋아서 이렇게 아주 훌륭한 세 분의 선생님에게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분들 뭐 제가 설명이 필요 없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게 데니셰프스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그 아주 천연물을 보면 일단 아름답다라고 그러고 거기에서 첫 번째 네 브레인에서 어떤 뉴런이 파이어 하느냐에 따라서 너의 커리어가 달라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박사를 했던 트러스트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과학적인 문제 의식을 아주 강조를 하셨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그냥 한번 풀어봐라 뭐 이런 걸 하셨죠.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모두 교과서에서 나오는 에럼 이카노미를 이렇게 주장을 하셨죠. 근데 이제 사실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셨던 분은 제가 맨 처음 유기학을 저를 가르쳐 주셨던 이은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은 선생님에서 학부 2학년 때 처음 2학년 1학기 때 유기학을 배우고 그리고 평생 은사님으로 이렇게 모시게 되었는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은 선생님은 이게 유기화학에서 이렇게 우리 모두가 아는 이렇게 유기화학에서 민족화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창시하신 분이죠.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그 은퇴하실 때 그 대학 신문하고 인터뷰 기사를 제가 읽어보면서 이렇게 전율을 느꼈던 게 이겁니다. 이 학생들의 주목을 1초도 잃지 않고자 거의 목숨을 걸고 강의를 했다.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거의 천직으로 하시고 자신의 숙명으로 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분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항상 겸손해지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잘하고 있을까?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저에게 또 다른 영감을 주는 사람은 역시 저의 코워커, 제 제자들, 학생들이죠. 그래서 제가 2001년에 제가 처음 교수가 되고 이제 한 3년쯤 지난 다음에 이제 여기 주정민 교수가 이제 처음 1학년으로 입학을 했을 때 이제 그때 그 바로 옆자리에 있는 에이미가 이렇게 그룹 풍경 그림을 주어졌는데 제 오피스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좀 힘들 때면 저 그림을 보면서 그랬었지 20년 전에 이렇게 즐겁게 시작을 했었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제가 프린스턴에서 마지막 찍은 사진이고요. 이게 이제 한국 2008년 겨울에 이제 첫 이제 그룹 종강 모임을 했는데 마침 그때 첫눈이 펑펑 왔었어요.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건 가장 최근에 지난 졸업식 때 이제 우리 그룹이 다 모여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이게 제자들에게 잘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우리 학생들도 이게 가장 중요한 이 사제의 연세가 우리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학부학생들한테 보여줬더니 학생들이 한문을 못 읽어요. 그래서 이게 사제의 연쇄입니다. 연쇄. 연결되는 사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좋아하는 경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또 다른 인스피레이션이 이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 천연물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저하고 인연을 맺었던 천연물인데요. 이 인연이 아주 오래 길게 된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되는 천연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맨 처음 이제 캔도마이신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제가 독립연구자로서 이제 처음으로 합성을 했던 분자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스토리가 많아서 제 커리어에 많은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여기 캔도마이신은 이 캔도란 말이 일본 말로 검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이 붙였을까 했는데 원래 이 화합물은 다케다에서 이렇게 이 특허를 냈던 화합물인데 한참 지난 다음에 이 괴팅겐 대학의 그 엑셀시엑 아주 유명한 이 천연물 학자시죠. 그리고 그 학생이었던 헬게 보디라는 친구가 이제 엑스레이로 구조를 밝혀냈는데 이 친구가 그 학생이 이 일을 하면서 이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가 검도였는데 캔도마이신 일을 하면서는 검도를 못했다고 그 억하심정으로 캔도마이신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이제 저희가 논문을 내니까 그때 이메일을 보내서 그렇게 그 유래를 알게 됐습니다. 어쨌든 아주 재미있는 이 생리 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엔타고니스트가 됐다, 에고니스트가 됐다, 그리고 엔타이바이오틱 성질도 있고 엔타이사이로스테틱 그러니까 엔사이 튜머 성질도 좀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이 화물을 보고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이게 매크로사이클인데요. 매크로락탄도 아니고 매크로락톤도 아니고 전부 다 탄소로만 연결된 그런 매크로사이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두 고리를 중심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체인이 바로 옆자리가 아니고 한참 떨어진 자리에서 뻗어 나옵니다. 그걸 이제 엔사 구조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 생합성으로도 어떻게 만들어졌을지 생합성 경로의 어느 순간 CC 본드가 만들어지면서 매크로사이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때 당시로는 그게 대단히 드문 경우였습니다. 거의 없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자 하고 이제 처음 딱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보면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때는 2000년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유기 합성에서 매크로 구조를 보고 그 안에 이중 결합이 있으면 거의 자동적으로 RCM을 생각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중 결합으로 RCM, 올레핀 메타서시스를 하면 되겠다라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NIH 연구 제안서를 보면은 거의 RCM 한 절반 정도였어요. 그만큼 파퓰러했는데, 근데 이제 잘 보시면은 여기 육각고리하고 여기 벤조퓨란 고리 요 사이에 이 에이트롭 아이소머리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을 아주 오랫동안 하셨던 이 요한 물서 지금은 리타이어 하셨죠. 이분이 실제로 보니까 룸 템퍼러처에서 여기에 힌드드 로테이션이 있다라는 거. 결국 RCM은 이지 스테레오 컨트롤에 대한 보장도 없고 그 다음에 컨포메이션 때문에 반응이 안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제가 이제 데니첵스키 교수님에게 배웠기 때문에 여기 전자가 풍부한 아로마틱 시스템이고 이게 글루코스 정도라고 보면 글라이코실레이션으로 매크로사이클리제이션을 해보면 좋겠다. 근데 그때 당시에 아무도 글라이코실레이션으로 매크로사이클리제이션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 문제가 여기서부터 1, 3, 5번 이게 다 반응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 문제는 그런 건 한번 만들어 보고 난 다음에 하자라고 그래서 이제 일을 시작을 해서 아주 다행스럽게 이 매크로글라이코실레이션 이 반응 조건은 이제 케이수키 수즈키 교수님 그 반응 조건을 빌려왔어요. 수즈키 교수님이 인터몰리큘라 C글라이코실레이션의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교수라고 있는 이 요한 박사가 했더니 그냥 아주 5분 만에 반응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두면은 요 녀석이 이렇게 O에서 C로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도 없이 이게 스테레오케미스트리가 이렇게 시스로 나오는 이렇게 해서 아주 순조롭게 합성을 최초 합성이었죠.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또 고백한데 이때만 해도 모든 전합성이 다 이렇게 아름답게 끝날 줄 알았어요. 제가 운이 아주 좋았던 거죠. 운이 좋았던 게 RCM이라는 그 루트를 따르지 않았던 게 그게 이제 데니첵스키 교수님의 영향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주 그 요한 박사 아주 어마어마하게 일을 잘하는 그때 당시 똘똘한 학생을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백업 플랜으로 그래서 혹시 이게 안 되면은 프리델 크래프트 타입으로 반응이 안 간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또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옥시전하고 여기 오소 포지션을 포르메이트 같은 이런 걸로 딱 묶는데 옥시전으로 먼저 반응하나 아니면 이렇게 아로마틱으로 먼저 반응하나 일단 반응을 하면은 이렇게 매크로 사이클이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에 프린스 반응을 할 거다 이런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제가 2004년에 NIH에 연구 제안서를 내서 아주 스코어를 잘 받고 펀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캔도마이신 이거 하면서 이거 안 되면은 이쪽으로 가자라고서 이제 열심히 그 아이디어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 아이디어는 한 번도 해볼 수가 없었던 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그냥 합성을 성공해 버렸어요. 또 하나는 이 아이디어가 저는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선생님하고 카를 샤이트 그리고 스캇 비크라스키 이분이 2005년도에 똑같은 아이디어로 이렇게 매크로 사이클을 만드는 걸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내 딴에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분들도 거의 비슷하게 생각한다는 걸 조금씩 배워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매크로글라이코실레이션을 성공하고 그럴 때쯤 제가 관심사항이 이제 글라이코실레이션이었습니다. 글라이코실레이션. 그래서 데니첵스키 선생이 늘 하는 얘기가 이게 영어로 뭐라고 그러셨냐면 You can train a monkey to do peptide chemistry, but you need a group of smart people to do carbohydrate chemistry.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 카보하이드레이트를 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 중에서 촉매를 써가지고 에너모릭 스테레오케미스트리를 조정해서 베타, 알파를 만드는 이런 거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아주 나이브한 생각으로 이렇게 이 에너모릭 카보케타인을 메탈로 템플레이션을 하면은 그러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 얘기를 그 당시 이제 고든 컨퍼런스에서 만났던 데이빗 진 교수하고 이제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진 교수님은 불행히도 좀 일찍 돌아가셨죠. 그때 당시에 특히 글라이코실레이션 유기합성에 떠오르는 스타였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게 이른바 아주 클래시컬한 프로블럼이죠. 이게 촉매 필요 없이 카보케타인이 워낙 반응을 빨리 하기 때문에 얘가 촉매가 오히려 반응 속도를 늦출 뿐이지. 그리고 자기가 실제로 해보니까 팔라듐 2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반응을 매개를 하기는 하는데 그냥 루이스산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체에 작용하는 게 아니고 중간체인 카보케타인이 만들어지는 걸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를 알릴릭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파이알리를 만들면은 여기 아주 잘 안 떨어지는 리빙 그룹, 그러니까 아주 클래시컬한 주지 트루스트 시스템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팔라듐을 써가지고 스테레오케미스트리를 조절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그것도 일부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제 이쪽에 베타는 아주 이렇게 여기가 리텐션 스테레오케미스트리는 아주 수율이 선택성이 좋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인버전 스테레오케미스트리는 별 이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구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신나게 이제 논문에 썼죠. 아노메릭 스테레오케미스트리를 이렇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 촉매로. 그래가지고 이제 논문을 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알릴릭 시스템을 이게 안 하게 된 이유가요. 이게 이 카보하이드레이트 메토돌로지를 하려면요, 서브스트레이트 하나 만드는데 한 달씩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프로젝트는 이제 안 하게 되고요. 이제 그런데 어제 여러분들 기조 강연을 들으셨지만 제이콥슨 교수님이 이제 2017년과 22년에 이제 영거프 이렇게 하는 게 여기 리빙 그룹을 잘 조절을 해서 애나이온
그러니까 카이랄 애나이온 컨셉이죠. 애나이온을 만들면 여기 스테레오 입체 특이성을 조절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글라이코실 억셉터, 그러니까 이게 전자적인 입장에서는 도너죠. 이것도 구별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죠. 그래서 이 일은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제이콥슨 교수님에게 조용히 따졌죠. 내가 이렇게 논문을 냈는데 왜 사이트를 안 했냐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역시 글라이켈 시스템은 글루코스가 아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글라이켈 시스템의 글라이코실레이션을 이게 딱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그 포항에 계시는 이영호 교수님 생각이 날 거예요. 이영호 교수님이 드노보 신테시스로 아주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이중결합 있는 게 아주 이영호 교수님처럼 아주 크리에이티브하게 아주 다양한 다른 카보하이드레이트 액세스하는데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속 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영호 교수님이 워낙 잘하니까 그걸 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일은 그만두고 여기 알레릭 알킬레이션, 여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주의 깊으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여기 징크 알콕사이드라는 이 뉴크로파일을 썼을 때만 이렇게 이 수지 트로스트 반응이 잘 갑니다. 알리파틱 알코올은 반응이 안 가는데, 그래서 이 알레릭 알킬레이션 팔라듐을 쓰거나 이리듐을 쓰거나 그러면은 이 입체 특이적, 그다음에 그 위치 특이적으로 반응을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서 이제 관심이 갖게 된 게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아주 이렇게 보시면 매크로사이클릭 이더입니다. 이게 아마 가장 큰 골이 매크로사이클릭 이더인데, 여기 보시면 알릴 이더고요. 여기도 보시면 알릴 이더예요. 그래서 우리 이 방법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일을 했는데 이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소란지신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알렐릭 이더가 여러 군데 보이죠. 그래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이제 해볼까 하고, 그때 당시 학부생 인턴이던 이희준, 지금 이제 박사 미국에서 일인데, 여기 두 고리 이더를 이게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던 차에 이희준 박사는 이제 군대를 가고, 그때 당시에 에이머스 스미스 교수님 작년 겨울에 이제 작고하셨죠. 이제 그분이 소란지신의 이 토럴 신시스를 냈는데, 그 논문을 읽어보니까 아무리 제가 알렐릭 이더리피케이션 방법으로 잘 만들어도 그보다 잘 만들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이건 이제 아주 이제 겁이 없는 대학원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원생이 지금 이 자리에는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케이. 자, 약간 바꿔가지고 이제 그 다른 얘기를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이른바 알카인 기능화 촉매 반응에 관한 연구를 꽤 오랫동안 하게 됐는데, 이제 그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제 터미널 알카인에 관한 이 반응만 가지고 유기금속 가르치면 이게 거의 한 학기 정도 가르쳤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 파이 결합에 내재되어 있는 그 에너지를 전위금속 촉매로 그렇게 잘 모빌라이즈를 하면은 거의 원하는 모든 반응을 다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소노가시라 그런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뭐 아주 간단한 예로 린들라 리덕션 같은 그런 반응도 되는데, 조금 특이한 반응이 이렇게 카빈 화합물이 촉매 중간체로 작용하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제가 대학원 당시에는 그게 흔하지 않았는데, 그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밥 웨이머스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게 재미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관심을 가지고 이제 한번 했는데, 히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기록으로 보면은 아주 첫 기록이 1983년입니다. 이 슈보 여기 금속화학에서는 꽤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루테늄을 집어넣고 카복실릭 애시드를 삼중 결합에 놓으면은 거기 터미널 위치로 엔타이 마르코프가 간다라는 걸 최초로 관찰을 했어요. 관찰을 했는데
실제 메커니즘 연구를 하신 분은 피에르 디스노프라고 프랑스 렌네 대학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기 여러분 보시는 example처럼 루티늄 촉매를 여기서 이렇게 바꾸면은 이게 촉매 중간체가 바이닐리딘이 나오기도 하고 파이 컴플렉스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엔타이 마르코프니콥 이렇게 셀렉티비티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때 당시에 학생의 눈에서는 이게 특이하고 재밌다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 그걸 팔로우를 했었죠. 이제 그런데 이제 이 80년대 중반 이후로 이제 이 책이 보면 2008년에 이제 디스노프 교수하고 이제 브리노 교수 이제 두 분이 같은 팀으로 일하신 분인데 책을 낼 정도로 이 촉매 반응이 발전을 했고요. 제가 이게 이 반응에 이 연구에 관여하신 분들 이름을 쭉 여기 적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영호 교수님, 젊은 이영호 교수님, 학생 시절 이영호 교수님이 이 바이닐린 케미스트를 하셨고요. 우리 이피로 회장님도 이화사 교수님하고 감시했고, 어제 기조 강연을 하셨던 이 제이콥슨 교수님이 끝 마무리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케타이오닉 카퍼 알레닐리딘, 그것을 카이랄 애나이온으로 스테빌라이즈해서 에시메트릭 인덕션을 한 그 example이 가장 최근 example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이 쓸만한 반응인 것 같았어요, 당시도.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디스노프 교수의 권유로 2008년 이후로 업데이트된 걸, 그래서 10년 후에 노상원 박사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최경민 박사 함께 정리를 해서 그 리뷰를 낸 적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제 제가 이 대학원 시절에 이제 그 바이닐린 케미스트리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E9 사이클아이소머리제이션을 배우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을 이렇게 간단한 작용기를 반응물에 살짝 집어넣으면은 촉매 반응을 통해서 훨씬 더 복잡한 고리 구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원자 경제성, 그다음에 그 스텝 경제성, 에럼 이코노미, 스텝 이코노미 아주 대표적인 example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로라 하는 분들이 다 이 반응들에 관해서 하셨죠. 예, 그롭스 교수님의 메타토시스, 이 아이소머리제이션도. 그래서 이제 어린 학생의 마음에서는 나도 한번 이름을, 근데 여기에 바이닐리딘을 매개로 해서 아이소머리제이션 한 건 example이 없어가지고 또 교수가 된 다음에 항상 저걸 한번 해보리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한 연구실 프로그램 만들고 1, 2년 후에 이제 김한 박사가 학생으로 와서 이제 요걸 한번 해보자고 그랬더니 그냥 하루 한나절 만에 이 논문을 찾아왔어요.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로디움으로 했더니 우리가 원하는 그 프로덕트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좀 거친 말은 할 수는 없고 그냥 막 그렇게, 근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았는데 이게 이런 거 아주 허탈하거든요. 이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 버려야 되나 보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김한 박사가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기 레이블링 익스페리먼트를 다 하더니 란 그릭 교수가 프로포즈한 메커니즘이 틀렸다라는 걸 밝힌 거예요. 이게 바이닐리딘이 맞는 것 같다라는 걸. 그래서 바이닐리딘이 생겨야지 이 결과들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문을 처음에 냈는데 이게 한 리비전을 한 3번, 4번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계속 태클을 거는데 알려진 반응인데 알려진 반응이지만 메커니즘이 틀렸잖냐 하고서 이제 계속 리버터를 하고 그러는데 이 딱 어느 순간 이게 이 빌 라우시 교수님이 네 말이 맞는 것 같다고 그냥 억셉트를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논문이 실려서 이게 로듐 바이닐리딘 촉매 중간체를 사용한 최초의 E9 사이클 아이소머리제이션 example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메커니즘을 알면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이제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요게 바이닐리딘 만들어질 때 여기에 말단에 붙어있던 그룹이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2+2 사이클리제이션을 해서 베타 하이드라이드 엘리미네이션, 리덕티브 엘리미네이션 하면 이 자리가 또 이 자리로, 그러니까 2번 더블 마이그레이션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질소를 집어넣으면은 이제
알키인 부분이 이나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나민이 되면은 바이닐리드를 만들면 이렇게 분자 내에 클래시컬한 뉴클리오 파일과 non 클래시컬한 일렉트로 파일이 서로 만나게 되면은 이것도 이런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냈고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질소가 이 고리가 만들어진 고리 내에 있는 이나민 구조인데 바깥에 있는 구조. 이 연구를 하게 된 게 이제 이피로 교수님이 이와사 교수랑 같이 냈던 그 논문 사일 이놀 이서, 그러니까 일종의 무카야마 뉴클리오 파일하고 이 이제 파이닐리딘 일렉트로 파일하고 반응을 하면, 그래서 최경민 박사가 이 반응을 엑소 이나민이랑 반응을 해서 이렇게 좋은 일들을 얻었는데, 아시다시피 저게 이나민을 당량으로 미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은 과제가 그러면은 뉴클리오 파일은 이렇게 유기촉매로, 그리고 일렉트로 파일은 금속촉매로 이중 촉매 반응을 개발해 보자라고 이제 최경민 박사가 학생 시절부터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많은 문제에 봉착해서 이 연구를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형태의 바이닐리딘의 리액티비티는 뭐냐면요, 여기 이제 가운데 있는 example을 보시면 되는데, 바이닐리딘이 만들어지면은 여기 터미널 탄소, 그러니까 카빈 중심이죠. 여기가 일렉트로필릭해집니다. 그래서 물을 가지고 반응을 하면은 물이 들어가서 에이실 금속 뉴클리오 파일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마이그로틀 인서션하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삼중 결합에 물이 엔타이 마르코프니코프로 들어가고 주 에이실 그룹이 뉴클리오 파일로 작용을 해서 마이클 반응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아주 재미있는 반응이. 그래서 먼저 이걸 그 분자 내에서 고리 만드는 데 구현을 했고요. 이렇게 삼성분 조합으로 했던 게 그 이중환 교수가 유학하기 전에 이제 했던 연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바이닐린 컴플렉스를 만드는데 분자 내에 또 파이알카인까지 동시에 만들 수가 있어서 뉴클리오 파일, 이 경우는 카복실릭 애시드입니다. 작용을 하면은 1이 들어갈지 1이 들어갈지 차이가 있겠죠. 근데 이게 항상 보니까 이것만 나오고, 그래서 첨가 고리와 반응에도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메커니즘 가운데 이제 대부분의 바이닐리딘 만들어지는 게 마이그레이션을 하면서 바이닐리딘 컴플렉스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그 컴플렉스가 2+2를 한다든지 아니면 친액체 공격을 받는다든지 이런 반응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바이닐리딘 만들어지는 단계에 이렇게 분자 내 알키와 반응을 하면은 바이닐리딘이 이렇게 특이한 바이닐리딘이 만들어지죠. 여기 카빈인데 이쪽에 탄소 결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당시에 젊은 주정민 교수가 학생으로서, 근데 주정민 교수가 대단한 게 첫 시도에 이 반응을 성공했어요. 그리고 나서 옵티마이즈를 하려고 그러면 절대 첫 시도만큼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뭘 여기서 조금 리빙 그룹을 바꾸거나 촉매 시스템을 바꾸거나 뭐 베이스를 바꾸거나 뭘 솔벤트를 바꿔도 다 일드가 안 좋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 두 고리를 동시에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돼서, 그래서 이제 바이닐리딘 케미스트리를 이용한 이제 첫 번째 내추럴 프로덕트 천연물 합성이죠. 그래서 여기 에리트리나 알칼로이드 이 타겟은 이렇게 이름은 이렇게 좀 근사한 이름이 아닌데, 이 천연물을 추출하신 분이 데릭 바톤 교수입니다. 그래서 바톤 교수가 추출한 화합물인데 천연물인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보시면은 주정민 교수님의 반응이 딱 안성맞춤으로 잘 맞죠. 여기에 인 아인 시스템이 있고요. 저쪽에 알킬 아이오다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듐 반응을 하면 이쪽으로 오각고리, 아래쪽으로 육각고리가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리트리나 신테시스가 상당히 오래전에 이제 퍼블리시가 됐는데, 아직도 이 전체적으로 스텝 카운트를 다 해보시면은 이게 7 오퍼레이션이고 스텝은 5스텝입니다. 이렇게 짧은 합성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렇게 이 구조에 아주 잘 맞는 이런 촉매 반응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그 이나민, E9 사이클리제이션, 이제 그건 지금 우리 연구실에서 계속 진행되는 프로젝트인데, 이른바 이제 이 로드 오브 더 링 보면 이제 2 타워스가 있죠. 이제 3 타워스를 다 넘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렇게 여기 팬들러리드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쿼터너리 탄소를 만드는 과정,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삼중결합을 장착을 하는 과정, 그리고 맨 마지막이 이나민이 이렇게 있고요. 그럼 위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엔도 이나민 사이클리제이션이 되고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엑소 이나민 사이클리제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방에 이렇게 위쪽 아래쪽 육각고리 만들고 산소고리까지 다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 노상원 박사가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우리 혜지가 지금 연구실에서 그 일을 받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이제 대학원에 입학하는 댄이 아마 이 일을 맡아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디테일을 말씀을 드리지 않고 서머리만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이제 이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고리를 하나 만들고 아래쪽 먼저 만들고 위쪽 만들고 그런 게 두 고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혜지가 막 졸업하고 지금 떠나려고 그러는데, 이제 아주 클래시컬한 이제 배틀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도 교수하고 이제 떠나는 학생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싸움에 준비가 돼 있는데 혜지는 그 준비가 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스토리를 바꿔서 이제 이제 여기 뭐 보시면 이제 이렇게 폰트도 바뀌고 뭐 그랬죠. 이제 스토리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타이틀 보면 이제 이 금촉매 반응인데, 요즘 금값이 엄청 올랐죠. 그래서 금은 언제든지 영감을 줍니다, 사람에게. 그런데 이제 이 특이한 반응, 딘 토스트하고 리밍장이 이제 했던 반응인데요. 이렇게 분자내 설폭사이드가 있고 삼중결합이면은 골드 촉매를 썼을 때 이렇게 가빈이 만들어져서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뒤로 이제 그 대만 칭화대학교 라이승 류 교수하고 우리 신승훈 교수님이 피리딘 에녹사이드를 쓰면은 이게 분자 내 반응이 아니라 분자 간 반응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였어요. 그래서 신승훈 교수님 강의를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일본에 가서 발표를 하실 때 제가 그때 들었던가, 그리고 나서 제가 그걸 생각을 하다가 2010년에 아마 10년경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에 그 골드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바이닐을 직접 옥시데이션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걸 이렇게 두들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저 여자가 도대체 누구냐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기 LA에 있는 LA 시티 카운티 뮤지엄 라크마라고 그러는데, 거기 모딜리아니 그림을 제가 보면서 그때 놀러 가가지고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당시 이제 학부 학생이었습니다. 김수홍 박사, 지금 머크에서 일하고 있는 그 아주 똘똘한 학생이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요거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반응을 테스트를 할 때 이제 물론 이제 분자 간 반응이 항상 더 유용성이 높죠. 그러나 리액티비티를 테스트를 해볼 때는 이런 걸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우드워드의 유명한 말이 있죠. 그냥 이렇게 가깝게 해놓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게 이제 인간관계도 그렇고 케미컬 리액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늦은 실험실에서 같이 일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사귀게 되고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죠.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옥시전 도너가 있고 바이닐리드를 만들면은 둘 사이에 무슨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 물리학 하신 분들 입장에서 이게 엔트로피 팩터입니다. 엔트로피. 그러니까 어디 컨센트레이션 팩터가 확 이게 유리하게 바뀌니까 케미컬 리액션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불행히도 이렇게 김수홍 박사는 당시에 이제 또 군대 가고 미국 유학 가고 그래서 이 결론을 못 냈어요. 이제 근데 비슷할 때 이제 김인수 박사가 이제 대학원을 들어왔습니다. 김인수 박사는 고려대학교 정낙철 교수님에게 이제 트레이닝을 받았던 아주 실험을 잘하는 친구였는데, 본인이 이걸 이
이걸 디자인을 해가지고 실제 반응을 해보니까 로디움에서 이렇게 아주 스탠다드 로디움 조건에서 이 반응이 아주 잘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아주 잘 가는. 그리고 피리딘 N옥사이드를 써도 반응이 잘 가고 포스핀 옥사이드는 반응이 안 갑니다. 그래서 여기 피리딘 N옥사이드 이 경우 이제 피콜린 옥사이드를 써가지고 이렇게 반응을 하면은 말단 알카인이 있고 뉴클리오파일 뭐 거의 1대1로 섞어놓고 여기에 피리딘 N옥사이드까지 다 섞어놓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로디움 촉매를 집어넣으면은 이게 거짓말처럼 이렇게 카보닐 컴파운드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을 집어넣으면 에시드, 메탄올 집어넣으면 메틸에스터, 멘톨을 집어넣으면 멘틸에스터, 피놀, 그다음에 암모니아, 아민, 그래도 아미노에시드, 아닐린 뭐 거의 다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2년 정도 지나서 얻은 수학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어디 갈 때는 이제 항상 얘기를 할 때 말단 알카인을 보면은 우리 그룹에서 개발한 반응을 생각해 주시고 그게 아세테이트하고 똑같은 거다. 아세틸 클로라이드하고 똑같은 거다. 이렇게 합성에 이제 새로운 룰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키틴이 생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거기다가 이민을 집어넣으면 2+2를 해서 이렇게 베타 락탐을 만들 수 있고요. 스토딩거 리액션이죠. 그리고 그 메커니즘을 이렇게 보시면은 맨 처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바이닐리딘 만들어지고 여기가 카빈이 옥시데이션이 돼서 키틴이 되고 그다음에 이 키틴에 외부에 뉴클리오 파일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에이실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뉴클리오 파일 여러분이 생략을 하시면요, 이게 없으면 이 키틴 로디움 컴플렉스가 가끔씩요 디카보닐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탄소 결합이 끊어지는 거죠. 끊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맨 처음 시작할 때 이게 바이닐리딘 카빈인데 알킬리딘 카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알킬리딘 카빈도 피리딘 N옥사이드가 있으면 또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기 탄소 하나가 쪼개지면서 옥시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CO 형태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코리 푹스 반응입니다. 근데 이 촉매 반응은, 그러니까 부반응에서 유래하는 촉매 반응은 레트로 코리 푹스 반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반응이 계속 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러면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이름을 붙일 것인가? 그래서 처음에는 옥시지너티브, 옥시전이 하나 들어가고 탄소 원자 하나가 빠지는 거니까 옥시지너티브 디카보니제이션. 근데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은진 교수님처럼 챗 GPT에 물어봤더니 디카보니제이션 틀린 말이다. 이건 탄소 저감이란 말이고 옥시지너티브 디카보네이션이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서제스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챗 GPT가 틀린 게 굉장히 많은데 이 경우는 아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전혀 뜻하지 않게 이런 반응을 또 연구를 하게 됐고요. 이제 그러는 와중에 이제 갑자기 이제 이 메커니즘이 이제 혹시 이제 다른 방법으로 작동되는 건 아닐까? 근데 그 경우가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루티늄을 쓴 경우에 로디움하고는 달리 반응이 다른 메커니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요, 이영호 교수님이 학생 때 했던 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로디움 촉매를 쓰시면은 이렇게 사이클 아이소머리제이션, 5엔도죠. 이게 5엔도 반응을 하는 아주 특이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루티늄을 쓰고 여기 산화제 N하이드록시 석시니마이드를 쓰면요, 이렇게 메커니즘 프로포즈에 피셔 카빈이 중간체로 작용했다가 여기에 산화가 돼서 이렇게 카보닐 화합물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서제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걸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스탠포드를 떠났고 이제 이 조교수로서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기쁨과 슬픔을 오가면서 지내고 있던 시기인데 이 논문을 딱 보고선 생각을 이제 하는 게 우리가 N옥사이드 가지고 N옥사이드 가지고
이렇게 해서 키틴을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N-하이드록실 아민, 그러니까 이용우 교수님 썼던 건 석신 이마이드처럼 이렇게 해서 반응을 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사이클로아이사모리제이션으로 끝날까? 이렇게 6엔도 어디션이죠? 아니면은 이렇게 피셔 카빈이 나왔다 산화가 한 번 더 되는 걸까? 아니면 요 녀석이 그냥 이렇게 결합이 끊어졌다 다시 만들어지는 그런 반응이 될까? 그걸 이제 거의 너무 읽어본 지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반응을 실제 해봤죠. 여기에 N설포닐 하이드록실 아민 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반응이 그냥 첫 반응에서 이렇게 반응이 잘 가요. 그리고 나서 뭔가 하나를 바꿔보려고 그러면 일드가 계속 떨어지고 반응이 안 가고 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고 메커니즘도 잘 모르겠다. 이제 그런데 제가 주목했던 건 요겁니다. 그래서 매크로 사이클리제이션이 왜 안 될까? 사각, 오각, 육각 정도는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이 프로젝트는 이제 이 잠시 보류를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하다가 이 일은 이제 끝마무리를 못 하고요. 두 사람 김인수, 이동길 박사가 일을 할 때 요 결과를 보고 이제 방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제 실험실에 새로운 막내가 이제 프로젝트를 해보겠다고 이제 도전을 해서 내심 기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N설포닐 하이드록실 아민 대신에 그냥 아주 보통의 하이드록실 아민하고 말단 알카인하고 집어넣고 루티늄 가지고 한번 끓여보자. 그러면은 이게 아마이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고 실제로 해보니까 15% 만들어집니다. 이게 뭐냐면요. 보시면 여기에 있는 원자들, 반응물에 있는 원자가 하나도 손실이 없이 생성물에 그대로 나오는 그냥 첨가 반응, 애톰 이코노믹한 반응입니다. 문제는 요거죠. 15%.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해볼까 하고 막 고민을 하는데 이 반응을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이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여기 보시면은 이 초엔장 아주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컴보죠. 이분들이 이걸 했었어요. 근데 이른바 non-conventional amide synthesis라고 2007년에 아주 논문을 냈는데 여기 메커니즘을 제가 일부러 안 그렸는데 여러분 추론을 해보시라고. 여기 보면 이제 클릭 반응을 해가지고 트라이애졸이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N2가 날아가면서 그 N2가 날아가는 게 아니고 다이아조 컴파운드가 날아가고 궁극적으로 N2가 날아갑니다. 날아가면서 거기에 물이 들어가면 이런 아마이드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여기서는 N2만 사라지고 나머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동길 박사가 스크리닝 실험을 계속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주 특별한 하이드록실 아민, 아졸 시스템에 붙어 있는 하이드록실 아민, 여기 표를 보시면 그 녀석은 일드가 아주 좋게 저런 에마이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에마이드는 이 아졸 그런 굉장히 특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다면 설포닐 시스템은 거의 반응이 안 가요. 설포닐 시스템은. 그런데 아졸 시스템은 특이하게도 아주 높은 반응성을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잘 보시면은 벤조트라이아졸의 NaCl 시스템입니다. 저게 알란 카트리스키 교수가 명명하기를 액티브 아마이드라고. 이게 아마이드지만 마치 액티브 에스터처럼 ACL 치환 반응을 아주 잘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HOBT 하이드록실 아민을 집어넣고 아민까지 같이 집어넣으면은 루티늄 반응을 해서 이 액티브 아마이드가 나온 이후 바로 ACL 익스체인지 반응을 통해서 아마이드가 형성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반응을 이제 스코프를 보면요, 여기 아까 이 키틴 시스템하고 비슷하게 거의 대부분의 헤테로아톰 뉴클레어 파일하고 반응을 합니다. 여기 이제 블루로 하이라이트된 부분이 알카인이 어디서 유래했는지를 표시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뉴클레어 파일이 유래를 했는지 보시긴 이게 옥시전 뉴클레어 파일, 이거 심지어 물도 이게 반응이 잘 갑니다.
이 반응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알카인하고 뉴클리오파일을 집어넣고 HOBT까지 거의 1대1대1로 집어넣는데 그리고 나서 루테늄 촉매를 집어넣고 온도를 살짝 올리면 됩니다. 그럼 아주 깔끔하게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반응을 하고선 이제 이희승 교수님한테 이제 자문을 구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프로파질 아민 가지고 이 반응을 루테늄 반응을 하는데 뉴클리오파일을 또 프로파질 아민을 쓰면은 아마이드가 만들어지고 또 다음 반응을 할 준비가 되는 거여서 베타 펩타이드 만들 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죠. 그래서 이 베타 펩타이드는 여기 나와 있는 지박 교수하고 겔만 교수가 이게 맨 처음 이걸 발견하고 이 컨셉을 주장을 해서 그 나중에 이제 폴다모 그리고 폴덱처까지 그렇게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이렇게 다이펩타이드가 아주 잘 만들어져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솔리드 페이스 신테시스를 해야 된다라고 이희승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도 모르는데 그 뜩 보시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컨벤셔널한 알파 펩타이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C에서 C 터미너스에서 N 터미너스로 이렇게 유닛이 하나씩 추가가 되는 거고 이제 저희가 그때 당시에 프로포즈했던 베타 펩타이드는요 N 터미너스에서 C로 가는데 그 꼬리가 알카인이에요. 말단 알카인. 그래서 여기 폴다머를 만드는 아주 스트롱한 하이드로전 본딩 네트워크로부터 이 꼬리는 피할 수가 있어서 잘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열심히 격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저희가 솔리드 페이스 경험이 없고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솔리드 페이스 신테시스는 아니고요. 이렇게 다이펩타이드, 트라이펩타이드까지 가고 테트라펩타이드 이런 것까지 다 해서 테트라펩타이드까지는 만들 수가 있고 트라이펩타이드 만들고 테트라로 가면 일드가 확 떨어집니다. 근데 이 트라이펩타이드는 이 정도 일드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이동길 박사가 시작했던 연구를 이 수많은 후배들이 이어받아서 계속 하고 있고 이 참 슬픈 일인데 이동길 박사는 우리 곁을 좀 일찍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그때부터 제가 논문을 못 쓰고 이제 계속 방황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 냈는데 이동길 박사를 떠나 보내기가 힘든 것 같아요. 논문에서 자꾸 다시 써내라고 그러는 거 보니 그래서 어쨌든 이 연구는 지금 여기까지 죄송합니다. 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기를 좀 바꿔서 이제 하우아민 얘기로 이렇게 마무리를 이제 할까 합니다. 이 하우아민은 이제 이 아주 스토리가 많은데요. 이 하우아민을 이렇게 만들려고 시도를 했지만은 이게 사실 못 만들었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김한 박사가 이렇게 딱 실험을 했더니 요 이나민 사이클알루미노스는 할 수가 없는 게 서브스트레이트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당연히 이렇게 이나민 만들면 더블본드가 이쪽으로 가지 이리 가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아이디어를 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못 하고 있었는데 이제 샨 위드만이라는 버클리에서 아주 똘똘한 친구가 와서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 하와민을 이렇게 이 3컴포넌트 커플링 위쪽 아래쪽을 다 해서 두 개를 묶으면은 아주 순식간에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고 여기 카보닐이 있으니까 이제 더블본 넘겨가는 걱정은 없겠죠. 마이클 반응하고 매크로 사이클 하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해서 실제 우리가 그걸 해봤는데 금방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까지 오는데 7스텝 만에 여기 92% 이후로 올 수가 있는데 긴 스토리를 짧게 말씀드리면은 매크로 사이클을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는 ongoing이고요. 그런데 이 하와민 만들면서 이제 이 제가 한 3분 정도만 서머리를 한다고 그러면은 김혜진 박사가 여기 아까 니클 반응 여기 죄송합니다. 잠깐만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니클 반응. 니클이
아이오다이드에 옥시다티브 어디션을 해서 에이시메트릭 마이클 반응을 하고 그다음에 징크 당량의 환원제가 나오면 이런 촉매 사이클이 되고 카이랄 리간드를 쓰면 여기 고토너리 센터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이오다이드를 알킬 아이오다이드로 바꾸면은 이른바 알킬 핵이 되지 않을까? 알킬 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실험을 해봐라 그랬더니 일드도 안 좋고 이익값이 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김혜진 박사가 착안을 해서 이거 이 라디칼 반응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광 반응을 하기 시작됐고요. 그리고 그 스토리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참 뒤로 가서 이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걸 말씀드리면은 지금 딱 이 슬라이드는 제가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이 아이오다이드하고 이 억셉트하고 이 고리아 반응이 제가 학생 때 했던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서울에 돌아와서 김혜진 박사가 이게 순전히 나의 허락 없이 자기가 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니클 징크 반응을 해서 이게 이제 틴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 니클 징크 필요 없다. 이렇게 광촉매하고 이 당량의 환원제가 아민이면 된다라는 그 광촉매 반응까지 이렇게 똑같은 반응이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반응에 제가 이게 집착을 하는 이유가 제가 시작을 했던 반응이기도 하고 또 이제 아주 이현 선생님의 전매 특허인 이 라디칼 억셉터 라디칼 반응을 하면은 여기 보이는 마데일로라이드처럼 고리 A, B, C 고리가 오각 또는 육각 고리입니다. 이거 다 이은 교수님 반응으로 할 수 있는데 이제는 김혜진 박사가 개발한 반응으로 하고 이 마데일로라이드의 입체 구조가 아직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합성을 하면 이제 알 수 있게 되겠죠. 그 일을 여기 있는 친구들이 이제 최민철 박사하고 이제 혜지가 맡아서 가장 최근에 매크로 사이클까지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게 완성이 돼서 이제 홍승우 교수님이 이제 주관하시는 라디칼 학회에서 디테일한 내용을 알려드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뭐 서머리는 생략하겠습니다. 맨 마지막만 말씀드리면요, 여기만 제가 좋은 어드바이저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엉뚱한 아이디어도 많이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까불다가 이렇게 심하게 되기도 했고, 그런데 이 실패를 했다고 그래도 이게 좌절하지 마시고요. 이제 계속 하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이제 궁금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퀴리 박사께서 그 얘기를 했죠. 사람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더 궁금해하라는 얘기.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인데 칼 세이건 박사가 했던 말이죠. Somewhere something incredible is waiting to be known. 그래서 연구를 계속 하시면은 그런 걸 만날 기회가 많겠죠.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했던 사람이고 지난 20년 넘게 저에게 인스피레이션을 줬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하고 뭐 상태도 안 좋고 그래서 이름도 빠지고 뭐 이렇게 했던 일을 말을 안 해가지고 이제 서운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제 마음속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저의 두서없는 강연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